엄마와 전환이는 외출할 준비를 마치고 인공지능 로봇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스마트, 오늘 날씨 어떨 것 같아? 우산을 준비해 갈까? 저녁 때쯤 비가 온다고 했으니 일찍 귀가하실 거면 우산은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마트, 그럼 우리 지금 나갔다 올게. 네, 잘 다녀오세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엄마와 전환이가 집을 나서자 에어컨과 전등이 모두 꺼지고 청소기가 스스로 움직입니다. 엄마와 전환이는 차에 올라탑니다. 친환경 자동차 박람회장으로 가는데 가장 빠른 길로 안내해줘. 지금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매우 혼잡한 상황입니다.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셔서 강변도로로 진입하겠습니다. 그리로 가면 얼마 정도 걸릴까? 약 50분 정도 걸립니다. 자동차 유리창에 나타나는 차량 주변의 교통 상황과 현재 차량의 위치 정보 등을 통해 목표 지점까지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확인하고 알려줍니다. 우와, 저기 태양광 드론들이 날아다니며 햇빛 에너지를 모으고 있어요. 그렇구나. 저녁에 비가 온다고 하니 태양광 드론들도 서둘러서 에너지를 모아야 하겠는걸? 엄마, 박람회장에 도착하려면 50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영화 한 편 보면서 가요. 그래, 주라기 월드 보여줄까? 네, 좋아요. 자율주행 모드로 전환한 엄마가 유리창을 터치하자 차량 전체의 유리가 어두워지더니 앞면과 옆면 유리에 영화가 상영되기 시작합니다. 자동차 안이 영화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삐리삐리 어서 오세요. 친환경 자동차 박람회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가장 관심 있는 자동차는 무엇입니까? 연료전지 자동차를 제일 먼저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수소 자동차요. 네, 연료전지 자동차 전시회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삐리삐리. 집으로 돌아가는 자동차 안. 자동차 앞면 유리창에 자신의 아바타를 띄워놓고 가상 피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엄마. 와, 이 빨간 원피스 너무 예쁘네. 노란색도 괜찮은 것 같고. 2개 다 사야겠다. 엄마가 빨간색과 노란색 원피스를 터치해서 장바구니에 끌어다 담자 결제 화면이 나타나면서 실시간으로 주문이 이루어집니다. 미래의 도시, 스마트시티. 이곳은 첫째,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자립 도시를 이루고 있고, 둘째, 친환경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요 공간을 이어주며, 셋째, 사물 인터넷과 스마트 솔루션을 통해 재난과 범죄, 사고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고, 넷째, 최첨단 의료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며, 다섯째, 다양한 로봇들과 대화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 기술이 함께하는 도시입니다. 똑똑한 도시, 스마트시티로 오세요.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상이 됩니다. 모든 것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서로 대화를 나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물 인터넷은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사물 인터넷은 흔히들 IoT라고 부르는데요. 세상의 모든 사물과 사물이 혹은 사물과 사람이 인터넷을 통하여 서로 정보를 주고받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 주목받는 사물 인터넷 서비스는 바로 스마트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홈이란 집 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해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이용해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집 안에 있는 에어컨에 메시지를 보내 1시간 뒤 도착하니 24도로 냉방 가동해줘 라고 지시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홈 서비스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도 사물 인터넷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적용되면 차량 곳곳에 센서가 장착되어 주변에 있는 장애물을 파악하고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해 탑승자의 목적지를 입력하고 가장 빨리 가는 길을 찾기도 합니다. 교통신호 역시 네트워크를 통해 판단하고 자동으로 정지하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해 우리 몸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 수 있으며 센서가 부착된 신발을 신고 움직이지 않으면 지루하다, 지루해 라고 신발이 투덜대기도 하니 혼자 운동하더라도 심심하지 않고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넘치지 않도록 스스로 꾹꾹 눌러주고 쓰레기통이 꽉 차면 쓰레기 양의 정보를 수거업체에 전달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물인터넷 IoT의 산물입니다. 이렇게 사물에 부착된 센서로부터 실시간으로 제공받은 정보들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가족은 막히는 길을 피해서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어 에너지도 시간도 절약되고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집에 사람이 없을 때는 조명도 냉난방기도 모두 외출 모드로 전환되기 때문에 공간과 에너지의 부조화가 해결되어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볼 것입니다. 좀 더 시야를 넓게 보자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전체의 환경이 개선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도 스마트해질 것입니다. 인공지능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가장 유명한 인공지능은 단연 알파고라고 할 수 있죠. 2016년 이세돌 구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한 알파고는 비록 할 줄 아는 게 바둑밖에 없지만 혼자서 끊임없이 전략을 짜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 바둑돌을 어디에 두어야 이길 수 있는지를 연구한다고 합니다. 흔히들 AI라고 부르는 인공지능들은 로봇의 형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인공지능들은 대부분 단말기 안에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출입게이트 카메라 단말기 안에 들어있는 인공지능은 출입자가 카메라에 얼굴을 가져다 대면 마스크를 쓰고 있던지 화장을 했던지 얼굴 각도가 달라지더라도 정확하게 출입자의 정보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미래의 도시 스마트 시티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된 형태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불가능했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서비스를 인공지능 로봇들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서비스들이 있을까요? 친구가 되어 대화를 하면서 같이 놀아주고, 같이 공부하고, 로봇 기술을 가르쳐 주기도 하며, 매장에서 손님을 안내하거나, 가정에서는 노인을 돌보며 대화를 나누고, 또 약 먹는 시간을 꼬박꼬박 알려주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인공지능 로봇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하네요. 어떤 인공지능 로봇들은 인간처럼 감정을 느낄 수 있어 사용자가 평소에 화를 자주 내면 처음에는 온순했던 성격이 커가면서 거칠어지고 화를 자주 내는 성격으로 바뀌기도 하니까요. 그들을 단순한 로봇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공부하며 감정을 느낄 줄 아는 인격체로 대해주는 태도도 길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부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올빼미 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한 도시 서울의 이야기입니다.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죠. 버스나 지하철 등은 막차 시간이 있기 때문인데요.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막차 시간이 지나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야간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야간 버스의 이름이 바로 올빼미 버스라고 하네요. 그렇다고 야간에 모든 버스를 운행한다는 것은 버스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선에 따라서 이용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서울시는 심야 시간대에 버스를 이용할 경우
그 이용객 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통신 데이터와 택시, 스마트카드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어느 시간대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지, 야간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직업, 나이, 성별, 출발지, 도착지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올빼미 버스가 정차하는 버스 정류장에 올빼미 캐릭터를 붙여놓고 도착 시각 및 운행 정보를 단말기를 통해 안내하였지요. 그 결과 야간 버스 운행은 큰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올빼미 버스는 하루 평균 6천여 명의 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어요. 이처럼 올빼미 버스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수요자 중심의 공공정책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고, 또한 에너지를 적게 들여 시민들의 불편함을 눈에 띄게 해소시켜 매우 실용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시티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3D 프린팅, 로봇 기술, 가상현실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도시의 편의시설과 공공시설에 적용되는 미래형 도시로, 기술이 사람을 위해 활용되는 유기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도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시를 스마트하게 만들려는 것일까요? 그건 아마도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도시들이 스마트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현재 세계 인구는 약 77억 명 정도로 2050년이 되면 약 93억 명으로 증가하고, 그중 70% 이상은 도시에서 거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죠. 자원 부족, 인프라 부족, 교통 혼잡, 에너지 소비 증가, 환경오염, 범죄 등 수많은 사회 문제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에너지 소비 증가 문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0년 뒤인 2030년에는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이 3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중 거리에 설치된 가로등은 도시 에너지 비용의 30에서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 이 가로등을 스마트 LED 전등으로 바꾸고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해서 어느 곳에 조명이 필요한지 파악해 전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에너지 수요를 줄이면서 동시에 환경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스마트시티의 목적은 에너지, 교통,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도시를 재정비하여 각종 도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대표하는 스마트시티 두 곳을 소개할게요. 먼저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보도와 신호등, 주차 공간에서 센서를 설치하고 자동차가 빈 주차장을 감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가로등도 스마트 LED 전등으로 바꾸어 필요한 구역만 켜는 등 전기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관계시설 센서 시스템을 개발하여 예상 강수량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도시 스프링쿨러를 조절해 25%의 물을 절약하였습니다. 또한 태양열 에너지 생산량을 증가시켜 화석 연료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청정 에너지를 생산해 시민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덴마크 코펜하겐, 도시용 와이파이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 내 가로등을 모두 연결해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가동 중인데, 이 프로그램은 도시 교통 상황에 대한 실시간 뷰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교통 정체 및 혼잡 문제를 줄일 수 있는 트래픽 관리 플랫폼의 효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펜하겐은 스마트 시티 추진을 위한 별도 기관을 신설하여 데이터 기반 도시 환경 개선, 기후변화 측정,
조명과 여가 생활 등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활동지를 안내하겠습니다. 문항 1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스마트 시티의 주요 기술을 검색하여 정리해보자.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 시티의 에너지, 교통, 건강과 안전 분야에 적용되는 주요 기술들을 표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항 2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스마트 시티가 추진될 경우 삶의 변화되는 모습을 상상하여 표현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상정보, 대중교통 이용 정보를 시민들이 직접 찾아야 했어요. 둘째, 정해진 사무실로 출퇴근이 힘들고 가끔 차가 필요한데 구입하는 것은 부담돼요. 셋째, 기존 에너지 생산은 환경 오염을 동반하고 에너지를 소비할 때는 낭비가 많았어요. 이러한 기존 도시의 문제점들이 스마트 시티가 추진될 경우 어떻게 달라질 모습을 그림과 글로 표현하여 보세요.